쏠쏠TV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른 이름을 쓸게요. 건물원장, 건물병원 원장 이현우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한테 많은 사례들이 고민 상담이 와요. 건물에 대한 고민 상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의사처럼 의사 같아요. 건물에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물 상담이 들어오는데 재밌는 사례입니다. 사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용감한 형제라고 이제 뮤지션이죠. 되게 이제 유능한 친구인데 친구가 이제 고민 상담을 합니다. 사옥이 있다. 사옥이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고쳐가지고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고쳐서 사옥으로 쓰고 있는 거죠. 스튜디오도 만들고 외관도 자기가 멋있게 고쳤대요. 간판도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고쳤는데 주인이 임대기간이 끝났다. 나가라. 그래서 억울한 거죠. 아니 이거 내가 들어간 돈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냐에 대한 고민 상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원상복구다.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유리한 것 같다. 원상복구는 더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걸 다 건물 전체를 다 고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강남구청역에서 또 가까웠어요. 그 월세가 얼마냐 했더니 한 달에 1,000만 원이래요. 한 달에 1,000만 원? 오늘의 포인트 여기입니다. 사옥을 짓고 싶다? 간단합니다. 월세 1,000만 원을 이자로 낼 생각을 하세요. 이해하세요? 그 용감한 형제 친구가 이러는 거죠. 아니 저는 돈이 없어서 임대를 살고 있는데 아니 돈이 어딨냐. 제가 그래서 은행을 찾아가 그랬어. 은행을 찾아가서 내가 월세 1,000만 원씩 3년 내내 잘 냈다. 근데 아무래도 봐도 내가 이게 너무 아까운 것 같다. 내가 건물을 지어서 내가 이자를 낼 테니 돈을 꺼달라. 은행에서 너무 흔쾌히 돈을 꺼주더래요. 이해하세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은행하고 친해지세요. 부동산하고 친해지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되는 건축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은행하고 친해지셔야 되는 거죠. 월세를 아무 문제 없이 내는 대출이 있는 회사라 그러면 대출이 됩니다. 신용대출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대출이 된다고 해가지고 땅을 삽니다. 차병원 뒤에 땅을 50평을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좀 작죠? 아무래도 그 전에 쓰는 건물은 되게 컸어요. 컸는데 그 전에 건물은 70평 정도 땅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연습실, 그 다음에 이제 스튜디오가 좀 널찍한 게 필요했거든요. 근데 땅이 50평이면 건폐율이 낮잖아요. 건폐율이 50%니까 32평 정도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잖아요. 근데 32평에 연습실을 넣기 너무 좁은 거예요. 공연장도 필요한데 왜냐면 아이돌도 키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딱 금액은 50평 정도 땅 살 돈밖에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을 내는 금액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지하다 넣어라. 네? 지하? 지하는 건폐율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50평을 다 팔 수 있다 그러면 지하에 50평의 공연장을 만들 수 있어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건폐율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하에 최대한 큰 면적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하는 또 용적률에도 안 들어가요. 건폐율에도 안 들어가고 용적률에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하를 땅이 비싸잖아요. 지하 2층을 팝니다. 지하 2층을 파고 1층 사무실, 2층 사무실. 그 다음에 그래도 공사비가 부족했어요.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다. 아파트 파세요.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위에 삽니다. 아니 사옥이잖아. 사옥에 내가 위에 꼭대기 살면 물론 직원들은 싫어하겠죠. 싫어하는데 어쨌든 집 들게 되죠. 월세를 이자를 바꾼다. 핵심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을 합쳐라. 돈이 모자라면 집을 합쳐라. 제가 꼬마 빌딩에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여윳돈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윳돈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22평 15평 복층 테라스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37평 단독주택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37평에 테라스도 있네? 그 다음에 사무실과 지하에 45평 정도 공연장이 있는 거죠. 있을 거 다 있잖아요. 나 혼자 산데 그 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막 럭셔리 에스컬레이터 쫙 올라가고 막 보여줍니다. 완성되는 순간 용감한 형제가 눈이 확 이게 뭐야? 진짜 되는 겁니다. 용감하게 도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건 뭐죠? 용감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감이 다 있잖아요. 은행 알아봤잖아요. 그러네?
저희 회사에 그 신용도로 이 정도 대출이 됩니까? 당연하죠. 월세를 내는 그 실적이 있는데 매출도 있고 그러면 월세를 내가 은행에 이자를 내겠다는데 그 돈을 안 꿔줘요? 공사비가 모자랄 수 있죠. 그 부분은 집으로 해결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금 좋습니다. 이 건물이 땅가 20억, 땅가 20억, 공사비 12억. 그래서 연면적은 151평이에요. 151평? 아니 땅이 50평이면 용적률이 200%인데? 그럼 100평밖에 못 짓는 게 아니라 지하에 50평이죠. 그래서 150평까지 짓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지하는 건폐율 용적률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강남이고 비싼 땅이기 때문에 지하 2층까지 봤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시설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공연장 스튜디오를 지하에다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하 2층까지 봤어요. 층고도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하 2층까지 파서 그래도 공사비는 12억 들었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이 든 겁니다. 150평이 12억이면 평당 공사비 따져도 많이 든 거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스튜디오니까. 공연장도 만들어야 되니까 인테리어 공사비가 더 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래봤자 32억입니다. 훌륭한 강남 빌딩 4억이 생겼는데 32억. 이거 얼마 할까요 지금? 얼마에 사실 수 있을까요? 얼마? 못 줘도 200원 줘야 됩니다. 200원. 완성된 건물은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 전에 땅만 봤을 때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땅만 봐도 이게 3D로 건물이 올라와야 돼요. 지하에 있는 물건도 보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오늘 시간이 뭐냐면 지하가 안 보이는 공간에 내가 뭘 넣을 수 있는지 그 시설이 보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건물을 또 샀다 그러더라고요. 왜? 회사에 매출이 있고 능력이 되니까 4억이 모자르다. 그래서 또 건물 하나 산 거예요. 건물을 갖다가 단독주택 2층에 3층 일부 조금 있었는데 증축해가지고 단독주택을 10억에 사서 리모델링 2억이 들어가지고 깔끔하게만 고친 거죠. 4억을 지어서 4년 동안 운영하고 4년 뒤에 얼마에 팔았을까요? 12억 더하기 2억 하면 14억이죠? 제가 이거 그냥 부동산 기사에 나온 거를 가지고 제가 편집해서 말씀드린 건데 4년 동안 유지하고 40억이 팔았습니다. 돈이 되는 건축에 눈을 뜬 거죠. 음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월세. 절대 월세 사지 마세요. 그걸 이자를 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시간에 많은 곳에서 제가 강의를 하는데 절대 전세 사는 게 아닙니다. 월세 살지 마시고 그걸 이자를 낼 생각을 하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월세를 이자를 낸다. 지하 숨어있는 공간에 많은 걸 만들 수 있어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오늘 두 가지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